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열무아빠님. 돌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직업괴담을 들려드릴 건데요. 예.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야, 요양병원? 예. 여기서 제가 봤던 귀신은 정말로 기괴했어요. 그렇죠. 무서운 거는 둘째치고 정말 기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요! 귀족 여러분,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제가 생각했을 땐 병원인데요. 거기서도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화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해서 병원 중에서도 요양병원이 저희가 근무했을 때 통계적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제가 이번에 파견된 이 요양병원은 좀 규모가 컸어요. 본관,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본관은 6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별관은 4층. 본관 1층은 원무과 원장님실이 계셨고 2층은 그 병원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 진료실, 그 다음에 3층에서 6층은 일반병동, 그 다음에 별관 1층은 약국 창고, 그리고 2층은 환자들 분들 중에서도 중환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코치 끼고 계시는 분들,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별관 3, 4층 격리병동인데요. 이 격리병동이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 치매가 굉장히 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3, 4층에 입원해 계셨는데, 제 주요 업무는 일단은 외부인 통제. 이때 제가 2년 전에 근무했던 거라 2년 전에 코로나가 막 풀렸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외부인 통제를 2024년까지 막아놨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풀렸어도 혹시나 어르신들이 코로나 걸리면 제일 취약하시기 때문에 외부인을 통제했어야 됐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보내주신 물품도 따로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환자분들끼리 싸움 말리는 일, 그리고 격리병동, 비상호출,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발작을 일으키셔서 난동을 피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그거를 말리려고 안 되니까 저희 직원들 불려서 진정시키고, 그리고 제일 제가 무서워했던 요양병원에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그 병실로 가서요, 그 침대에다 하얀 천을 씌우고 그거를 본관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구급차나 아니면 장례식장 차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서 그 환자분을 인계하는 업무인데, 가끔은 그러다가 제가 돌아가신 분 연가도 마주칠 때도 있었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근무할 때 한 3-4번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날 근무 시작했는데 첫날에도 신고식을 제대로 한 게, 격리병동에서 환자분들이 난동을 피우셔서 그거 진정시키느라 간호사분들도 다치고 저도 다치고, 치매 환자분들이 힘이 세세요. 저도 제 힘으로도 제압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잘못 제압하다 보면 뼈가 약하시니까 혹시나 골절될까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런 일 겪고 나니까 웬만한 일들로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난동을 피우시든 무슨 일을 하든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격리병동 3층 305호 아직도 기억나요. 그 호실이. 왜 기억나냐면 이 호실에서 환자분들이 어느 날부턴가 돌연사라고 하죠. 사망 원인을 모르는 그 돌연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한 분으로 끝나면은 이게 일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돌연사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수사들이 아시죠? 나와서 현장 조사까지 했어요. 이게 사망 원인이 돌연사인가 아니면 이게 타살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저희
저희 직원들, 간호사들 불려가서 조사받고요. 또 어떤 보호자분은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으셨어요. 아니, 이 병원에 믿고 내 부모님을 입원시켰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측에서 저희 병원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환자분들 자료, 그리고 저희 근무 일지부터 막 뒤져보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조금 진정이 됐다 싶었는데 또 여기서 305호실에 공동 간병인이 계세요. 간병인이 주둔해 계시면서 환자분들이 일일이 케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는 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연사는 어느 정도 멈췄는데 이 간병사분이 어떤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돌연사해서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용이 정말 기괴했던 게 어떤 할머니 영가가 나타나셔서 자신의 치아를 뽑아서 자기한테 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야? 그런 할머니 영가를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나는 저희 직원분들이나 간호사분들도 이제 이 병실에서 너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기분상 혹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 이 간병인분이 헛것을 받겠구나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는 이번에는 간호사분들이 나이트 근무하시는 분들이 라운징을 도시다가 305호에서 그 간병인이 보셨다던 그 할머니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간호사분들 안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은 온 병원에 소문이 돌아요.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근데 이 소문이 당연히 돌다가 병원장님 귀에 들어간 거죠. 근데 또 이 병원장님이 제일 중요한 게 독실한 천주교 신자세요.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런 헛소문을 해서 병원 질서를 흔들면 징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 헛소문 갖다가 병원 일에 지장 일으키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러다가 계속 근데 이 귀신 봤다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다가 어느 날 저희 직원이 간호스테이션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305호에서 난동이 일어났다. 환자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난동을 피운다. 좀 와달라.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305호 문을 딱 열었는데 그 환자 침대 머리 위에 어떤 할머니 귀신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동을 말리지도 못하고 1층으로 돌아왔어요. 허거지겁 돌아와서 헛소리를 하는데 귀신이 있다고. 야, 나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얘가 미쳤나 그랬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고 다른 직원이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환자를 진정시켰고 다행히 진정을 시켰고 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직원들끼리서도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야, 야간 근무 때 제가 봤대더라. 그 간병인이랑 간호사랑 봤던 귀신을 봤다더라. 야, 이거 진짜 소문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막 원래 격리병동에 3명, 본관에 3명씩이 나눠서 근무를 했는데 꼭 격리병동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본관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섭다고, 못 있겠다고. 야, 그러면 니네 그 간호스테이션에서 코로나면 어떡할 거냐니까. 나 도저히 못 하겠다고. 내가 지금 본사에 전화해서 다른 데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아니면 나 진짜 나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나 사직서라도 내겠다고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야 니네 여기 있으라고 5명 거기 있고 저 혼자 다시 별관으로 갔어요. 그날 별관으로 갔는데 역시나 간호스테이션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3층인데 또 305호에서 싸움이 났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봤는데 거기가 305호가 4인실이에요. 4인실. 근데 환자 4분 중에 3분은 침대 밑에서 딱 덜덜 떨면서 숨어 계시고 환자 한 분이요. 거의 한 80세 넘으신 할머니셨거든요. 정말 여기서 무서운 게 그 할머니께서 자기 이빨 있잖아요. 이빨을 앞니 2개를 뽑아서 그 공동간병인 분은 침대에 가서 간병인한테 달려 들어가고 막 그거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 허겁지겁 환자분을 말렸는데 할머니 힘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저도 그 할머니 다치실까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때는 너무 그 사건이 당황스러웠고 이게 빨리 안 떼어내면은 다른 사람도 다치겠구나 해서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말렸거든요. 안 돼요. 제 힘이 안 통해요. 그래서 제가 무전기로 연락을 했어요. 공간에 있는 애들한테 다 올라와라. 난리 났다.
5명이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5명이서 말리는 데도 있잖아요. 간병인한테 달려드는데 말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의사 선생님 오시고 간호사분이 진정제 있어요. 진정제를 투여한 후에 할머니가 힘이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할머니 딴 데로 옮기고 저는 거기서 환자들 한 분 한 분 괜찮다고 다시 할머님들 다시 모시고 나가려고 다른 병실로 이게 난장판이 됐으니까 예. 하려는데 갑자기 그 305실 창가에서요. 이빨 부딪히는 소리 딱딱딱 이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해서 딱 봤어요. 딱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신의 이빨을 뽑고요. 그 이빨을 다시 입속에 넣어서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는데 순간 제가 얼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얼었어요. 정말 당황했고 근데 여기서 제가 당황한 척을 하면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요할까 봐 애써 침착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할머님들 다시 다른 병실로 옮겨드리고 거기서 마무리한 후에 저도 본관으로 복귀했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직원들이랑 수고했다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 귓가에서요 또 딱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 소리 나는 데를 딱 봤어요. 봤는데 아까 제가 봤던 그 할머니 영가가 저한테 그 자신의 이빨 뽑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저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 던지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순간 무섭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얼어 있었고 솔직히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상황은 제가 무섭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 직원들한테 나 저기 구름 과자 한 대만 피고 오겠다 해서 그 본관 지하 주차장에 있는 흡연장으로 갔어요.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와서는 또다시 자기 이빨 뽑아갖고 저한테 계속 던져요. 웃으면서 계속 던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할머니 영가지만 그래도 뭐가 화가 났는지 제가 갑자기 쌍욕을 박았어요. 야이 엑스야 뭐 애야 하고 그랬는데 그걸 듣고도 그냥 웃으면서 이빨만 던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표정 변화도 없고 웃으면서 자신의 이빨을 뽑고 던지고 뽑고 던지고 뽑고 던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너는 죽었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조용히 신령님께 부탁을 했죠. 한 번만 도와달라. 난 화가 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라져? 왜 사라져? 저도 그때 굉장히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305까지 쫓아 올라갈까? 어차피 갈 때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그러기에는 간호사님들이 계속 물을 것 같고 예. 또 거기다 대고 제가 귀신 쫓아왔어요 그러면 저 미친놈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단 참았어요. 그 이후부터 할머니 귀신을 봤다는 말은 거의 사라졌는데 근데 갑자기 또 일이 터진 게 뭐냐면 그 305에 계셨던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4명 모두가 밤만 되면 스스로 자기의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병인 분이 말리려고 하시겠죠. 간호사들이랑. 근데 안 말려지는 거야. 이번에는 귀신을 봤다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막 밤에 야간 근무 때 많을 때는 10번 올라가고 그랬어요. 막 호출이 오니까 계속. 그리고 진정제를 투여해도 이 할머님들이 안 주무신다는 거야. 예. 약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간호사분들이 부르면 올라가야 되니까 예. 그냥 주구장창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무부장님이나 간호부장님이 병원장실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원무부장님이나 간호부장님이 따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거 조용히 해결하려면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거 안 탈라면 이게 거의 매스컴감이잖아요. 누가 뭐 병원에 귀신이 나타나서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은 솔직히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이게 병원 망신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부장님하고 원무부장님이 병원장님께 조용히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면 용한 부속인분 불러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더니 아니다. 내가 다니는 성당에 내가 신부님 모셔오겠다. 그래서 일단 좋다?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오후에 신부님이 오셔서 305에 오셔서 기도하고 성서 뿌리고 그냥 가셨어요. 병원장님은 흡족해 하셨죠. 근데 환자분들이 또 자신의 이빨을 뽑으려고 하고 우리는 또 그거 말리러 올라가고 간호사님들도 막 지쳐있고 난리가 난 거죠. 또 간호부장님이나 원무부장이 또 찾아갔어요.
안 된다. 고지 안 하느냐, 안 되는 거. 부르자 했더니 안 된대요. 야, 병원에 어떻게 무당을 부를 수가 있냐? 어? 이거 무당 부르면 우리가 귀신 나타난다는 거 인정하는 꼴이지. 그럴 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부장님이 히든카드를 꺼냈어요. 만약에 이거 안 부르면 우리 여기서 바로 파업한다. 파업이라는 건 간호사분들, 저희 직원, 원무과 직원들 모두 일 중단, 업무 중단. 이 히든카드를 꺼내셨어요. 병원장님이 여기서 당황하신 거죠. 당황하셨을 때 원무부장님이 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아니, 인정하는 거는 인정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이 없고 여기서 일단 일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여기서 더 가면은 우리 진짜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환자 보호자가 면회 신청 와서 면회였는데 자기 어머님이 이빨이 다 뽑아진 걸 보면 병원에 민원 넣지 않겠냐. 병원 입장에서도 그거 소송 들어가면 병원장님 책임질 수 있냐.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네.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고 이용한 무당분 자신네들이 또 찾아놨었나 봐요. 네. 어디 알아놨나 봐요. 바로 그날 밤에 우리가 초대할 테니 여기서 마무리 짓자. 그래서 병원장님은 여기서 마지 못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날 밤에 바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오셨어요. 그리고 하필 그날 제가 야간 근무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업무 협조 내려온 게 일단 3층에 계시는 그 환자분들을 본관으로 옮기고요. 3층을 싹 다 비워놨어요. 병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3층 출입구 앞에서 외부인 못 들어오게 통제해달라고 해서 3층 비워놓고 저희가 3층 출입구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앞에서 어떤 분이 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이제 무속인 분이세요. 저희가 직원 카드를 이제 문을 열어드리고 무속인 분이 들어가셨는데 몇 발자국 가시더니 갑자기 코피를 쏟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완전 백지창으로 변했어요. 예. 근데도 그걸 참고 305호까지 가셨어요. 문 앞에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못 움직이세요. 주저앉으세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는 다가가서 무속인 분 부축하고 나왔어요.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주저앉고. 그래서 일단은 가서 부축하고 나와서 무속인 분이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시간 후에 어떤 나이 많으신 딱 봐도 한 80세 이상이신 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저분 신어머니구나. 딱 봐도 신어머니시구나. 아하. 그러시더니 어디냐고. 그래서 저희도 직원기 딱 찍고 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가시다가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도 봤구나? 그래서 제가 예? 그러니까 너도 봤지? 예. 얼떨결에 대답을 했어요. 야, 너도 노리네? 예? 저를 노린다고요? 그럼 너도 따라와. 예? 저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할머니를. 따라가고 305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갔어요, 저랑 할머니랑.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휘파람을 불면서 조용히 방울을 흔들으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딱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딱딱거리는 소리를 딱 들리는 순간 그 할머니 앞에 그 귀신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더니 똑같이 씩 웃으면서 그 할머니한테도 이빨을 뽑고 던지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야, 골 때리는 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좋다 한번 해보자 하는데 갑자기 신장칼을 뽑아 드시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풀썩 그냥 엉덩방아 찌시면서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여기서 이 할머니까지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니 다시 일어나시면서 이는 소멸까지는 못하고 봉인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보고 너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갔어요. 너도 나를 도와주면 봉인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너 말고 이 안에 계시는 분 그분 힘을 빌으면 제 소멸까지는 안 돼. 소멸까지는 나도 힘이 딸려. 근데 봉인은 할 수 있어. 그러더니 신령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도움 요청도 안 했는데 제 옆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신령님을 보시고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령님이 고개를 막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할머니가 신제자분께 뭘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자그만한 단지 있잖아요. 항아리 말고 이게 단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걸 가지고 오시고서는 그 앞에 놔두시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신장카드를 휘두르시면서 뭔가 막 경문 같은 거를 외우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를 외우시면서 신장카드를 막 휘두르시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 귀신이요. 자신의 입을 막 뜨더라고요. 거의 귀까지 었어요. 근데 그 입안에 수많은 이빨이 있더라고. 그냥 뾰족한 이빨 말고 일반 사람 치아. 그
그거를 한 움큼씩 뽑으면서 막 할머니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와, 그 순간 제가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신령님이 막 기합을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기합을 지르시면서 그 할머니 계신 입 있잖아요. 입을 땡기면서 그 단지 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집어 넣고 할머니도 순간 부적을 거기다 붙이시고. 근데 할머니가 부적을 붙이시면서 딱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자꾸 나오려고 한다고. 아직 기운이 안 눌러졌다고. 거기서 저희 신령님도 같이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러진 가운데 할머니가 봉인됐다고. 신제자분께 그 단지를 조심히 넘기고 온 3층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귀신의 기운이 이 3층 전 병동에 서려 있대요. 그러니까 305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녔는데 특별히 305호에 계셨던 분들만 피해를 입은 거죠. 기운 다 쳐내시고 마무리 다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가시면서 고마웠고 수고했고 공가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할아버지요? 그러더니 명함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명함을 받고 바로 1층 가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죠. 아버지 여기 땡땡땡 할머니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예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속인분을 모셨고 그 무속인분의 친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다. 그러더니 너 당장 바깥에 나와서 화전이라고 하죠.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불 붙이고 화전치기라도 해라. 그리고 너 오늘은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딴 데 가서 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대로 화전을 쳤고 그날은 퇴근해서 집에 안 가고요. 딴 데서 잤어요.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자고. 그러고 난 뒤로부터는 305호에서는 귀신을 봤다는 일, 환자분들이 치아를 뽑는다는 일 같은 일은 없었고요. 차후에 할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제가 봤던 그 영가가 참 기괴했는데 힘도 셌다. 뭐냐, 뭐 악기냐, 아니면 원앙기냐, 아니면 뭐 다른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정신이 아예 없는 할머니 귀신인데 이게 무지성이라는 거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무서운 거라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럼 이빨을 왜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자기도 모르시겠대요. 네. 이빨을 왜 뽑는지는 자기도 모르시겠지만 힘이 셌던 이유는 이게 무지성. 저희가 딱 봤을 때 일본 귀신들이 무지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할머니도 아무런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힘도 셌었고 제압도 잘 안 됐었고 그 할머니께서 그 봉인한 단지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할머니 영가 기운이 제대로 눌러지지 않아서 소멸을 못 시키고 계신대요. 아직까지. 그래서 일단 봉인한 상태로 그 할머님 신당에 모셔두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는 제가 그래도 웬만한 악기나 웬만한 영가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 할머니 귀신이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요. 정말 기괴했어요. 진짜 아니, 기괴하다. 사람을 빙의해서 괴롭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자신의 이빨을 뽑아서 던진다. 아니면 사람한테 빙의해서 자신의 이빨을 뽑게 하거나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라. 참 이번에 겪으면서 참 세상에도 이런 귀신들이 있구나. 예. 정말 기괴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귀신은? 아니 저도 저희 할아버지도 이유는 모르겠대요. 왜 이빨을 뽑는 행위를 하는 건지. 근데 힘이 셌던 이유는 무지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건 다 적이다. 그랬기 때문에 제압도 쉽게 안 되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게 왜 이빨을 뽑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 행동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시들문을 그렇게 많이 듣고 진행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거지. 이빨을 빼가지고 집어 던진다는 것 자체가 자신만의 뭐 무기였긴 했겠지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빙의하셔서 그렇게 할머님들한테 빙의하셔서 이빨을 뽑게 한다는 건 그것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 먹이려고 했다고. 섬뜩하네. 정말 섬뜩했습니다. 네,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언제 또 들어보겠습니까? 또 저희 열무 아빠님이니까 들어보는 거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시고요. 예.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 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고요.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주제일지 같이 확인할게요.
여보세요. 열무 아빠님. 돌비님. 아이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 연휴 때가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연휴 때 완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 아빠예요. 추석 연휴가 거의 일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10월 4일 날부터 6일 날까지는 저희 본가에서 지내고 7일 날부터 9일까지는 저희 처갓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월 4일 날 본가에 가서 부모님이랑 추석 음식 만들고 6일날 제사 드리고 성묘까지 가려고 했는데 6일날 추석 당일날 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묘 일정이 취소되고 그날 저녁에 그냥 처갓집 미리 가자고 해서 처갓집에 갔는데 딱 처갓집에 도착해보니 처제네 식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명절날 때마다 일이 바빠갖고 거의 마주치지 못했는데 이번 연휴는 일주일이라 좀 길어갖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처제네 식구들을 만나서 자그마한 술상 봐서 장인어른이랑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그 처제네 아이들 4살짜리 쌍둥이가 있거든요. 안방에서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딱 쌍둥이를 봤는데요. 쌍둥이 뒤에 어떤 할아버지 영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했어요. 근데 또 이 할아버지 영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쌍둥이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래갖고 제가 쌍둥이를 안으면서 인사하는 척 하면서 제가 조그만하게 신령의 힘을 빌어 그 할아버지를 떨어뜨려 놨어요.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열무랑 쌍둥이랑 안방에 들여보내고 제가 따로 저기 처제네 식구를 불렀어요. 혹시 처제 요 근래에 뭐 장례식장 갔다 온 적 있냐? 제가 혹시 그냥 객기나 이런 거 같은 거 같아서 처제네 식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장례식장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처제 남편 돌비라고 말할게요. 돌비가 장례식장은 안 갔다 왔는데 이번 연도 6월 달에 아버지 산소로 이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이장할 때 쌍둥이 애들도 데리고 갔었냐? 그랬더니 데리고 갔었대요. 그러면 혹시 이 할아버지 영가가 혹시 돌비 아버님이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처제네 식구들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처제네 식구들도 저희 집안이 무속인 집안인 걸 알아요. 저한테 형부 갑자기 이 얘기는 왜 꺼내냐고 무슨 문제 있냐고 둘이 걱정스럽게 물어서 제가 야 네 애들 뒤에 할아버지 영가 있다 말하면은 까무러 칠까봐 일단 아무 일 없다. 그냥 물어본 거다.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장인어른하고 그리고 처제네 식구하고 저하고 와이프의 할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의 아버님이죠. 그 장인어른 댁에서 산소가 가까워갖고 7일날에는 오전에는 거의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묘를 같이 가기로 했어요. 성묘를 갔는데 그때는 아이들 열무하고 쌍둥이는 장모님께서 집에서 봐주시기로 해서 어른들만 갔어요. 상소에서 성묘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돌비 뒤에 어떤 할아버지 영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봤던 할아버지 영가분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또 그분도 똑같이 돌비를 죽일 듯이 째려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돌비 뒤에 계신 할아버지 영가한테 다가갔는데 순간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찜찜한 마음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왔어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이 거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밖으로 나갔죠? 나갔는데 거실 소파에 쌍둥이들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파에서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그 두 분의 할아버지 영가가 막 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제가 쌍둥이 둘을 안고 저희 방으로 가서 재웠고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거실로 나와서 할아버지 영가들한테 갔죠. 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 누구신데 그리고 애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쌍둥이한테 붙어있던 할아버지 영가는 쌍욕을 하시면서 사라지셨고요. 돌비 뒤에 계셨던 할아버지 영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저 영감탱이가 내 손주들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하시고는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들을 밤새 옆에서 제가 지켰어요.
어떻게 또 밤에 뭐가 또 찾아올까봐. 그러고 나서 아침이 되자마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전화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엊그저께 제가 쌍둥이 조카들을 봤는데 이랬다. 이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돌비 아버님이 이장하셨다고? 예, 이장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탈난 것 같은데요? 아버지 무슨 탈이요? 그러니까 산소탈 난 거라고. 산소탈이라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 고인분이 장지에 모실 때 그 장지터에 수맥이 흐르거나 그 기운이 안 좋으면은 거기다 모시면 남은 가족들이 악재가 겹친대요. 이게 산소탈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장할 곳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화 끊고 돌비를 밖으로 불러냈어요. 내가 어제 거실에 나왔는데 쌍둥이들이 이랬고 어떤 할아버지 분들이 나오셔서 이랬다. 그러니 또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전후사정 알아봐라. 네. 그래서 전화를 걸더라고요. 한참 전화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 돌비 아버님께서 원래 간암을 앓고 계셨는데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뒤로부터 돌비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근데 첫째 형님이 식당 운영하시는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둘째 형님은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차를 고치시다가 큰 부상을 당하시고 이러다 보니 어머님이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아는 지인분들한테 물어서 그 어떤 무당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악재가 겹치니까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분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분이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산소를 잘못 썼다. 옮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무당분이 실력 좋은 풍수지리사가 있다. 풍수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풍수지리사가 정하신 곳에 이장을 시키셨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풍수지리사분이 그 공인중개업 있잖아요. 그것도 겸해서 계약까지 직접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풍수지리사분이 공인중개업까지 해서 땅을 계약까지 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돌비랑 그날 바로 아버지가 이장하신 곳에 가보자고 해서 제가 갔거든요. 딱 그 아버님 모신 곳이 이 지역 경기도예요. 그냥 경기도 북부 지역 그쪽에 계셔갖고 거기에 갔는데 약간 산 중턱이더라고요. 이장한 곳이 애매모호한 지점 있잖아요. 거기 딱 갔는데 산소 딱 주변에 가보니까 어린아이 영가 3명이 아버지 그 산소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봤는데 신령님이 나오시더니 저 애들 큰일 났다고. 지금 도끼를 품고 있다고. 왜냐면 자기 자리인데 돌비 아버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돌비 아버님도 이 어린애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화가 많이 나 계시는데 그 타겟이 돌비가 아니라 쌍둥이한테 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산소에서 내려와서 저는 또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여기 와봤는데 어린아이 영가들이 있고 신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쌍둥이하고 돌비하고 처제하고 다 데리고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처갓집에 돌비랑 가서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어차피 저희 집안에 무속인 집안인 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처제랑 쌍둥이랑 돌비랑 저희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근데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그날에는 차가 별로 안 막히더라고요. 어차피 처갓집이랑 저희 본가랑 별로 안 멀어서 초저녁에 딱 출발해서 한 밤 8시쯤 도착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허겁지겁 나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마중 나오시나 했어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쌍둥이 뒤를 보시고는 저희 집문 앞에 그 신장칼을 X자 형태로 이렇게 놓으시고는 쌍둥이들이 놀랄까봐 쌍둥이를 둘 다 이렇게 안으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안방으로 가시고 열무랑 쌍둥이랑 같이 안방에서 놀게끔 해주시고 저희를 따로 부르시더니 너하고 이 돌비라는 사람하고 같이 갔었냐? 아버지 모신 곳에 갔었다. 그러면 돌비한테 붙어온 것 같은데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뭐가요? 그랬더니 저기 어린애들 3명이 이제 우리 집 문 앞에서 들어오려고 눈을 부르키고 막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신약칼 놓고 온 거다. 그러시는데 그때서부터 처제랑 돌비랑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일단 오늘 하루는 열무랑 쌍둥이는 안방에서 아버님께서 같이 재우시고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안방에 들어가시고 저하고 돌비하고 처제하고 와이프하고 넷이 모여서 상의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저러시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 같다. 그래서 내일 10일 날이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잖아요. 바로 돌비한테 어머니께 전화해서 그 무당 주소 받아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그 다음날 10일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주소 알려주셔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뜸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는데 원래는 한 2시간 걸릴 거를 10일 날에도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거의 한 4시간 걸렸어요. 그 무당집까지 가는데. 어렵게 무당집에 딱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가죠. 부랴부랴. 근데 따라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아주 역한 냄새하고 정말 기분이 더러운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 저희 눈앞에 50대 중반인 아줌마 무당이 나오시는데요. 아버지가 그 아줌마를 딱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못된 것이 어디 감히 신행세하면서 멀쩡한 사람들 줄초상 나게 하려고 하느냐. 멱살을 잡으시면서 그대로 그 아줌마 신당에 가서 신당 엎으시고요. 법당도 엎으시고요. 막 아주 그 집안을 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시켜드렸어요. 진정시켜드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풍수지리사는 한패냐. 그러니까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2장까지 일사천일도 진행이 됐는지 한패냐고 물어봤더니 남매래요, 둘이. 그 무당하고 그 풍수지리사 이 두 사람은 남매고 그 자기네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게 안 팔렸나 봐요. 근데 그 시점에 돌비 어머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돌비 어머님께 썰을 풀고 이 땅을 넘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버지가 또 멱살 잡으시더니 야 이 땡아 너도 거기 가봐서 알지 알겠냐. 여기 애장터인데 어디 감히 애장터에 이 지금 아버님을 모시게 했느냐. 왜 사기치고 난리냐면서 또 멱살에 잡고 막 때리시려고 하는 걸 제가 말렸거든요. 또 이 아줌마는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막 빌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딱 진정시키고 제가 말했어요. 13일 날 월요일 날 우리는 무조건 돌배 아버님 원래 계셨던 대로 모실 거고 지금까지 진행했던 계약 다 무효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장 비용까지 니네가 다 내라.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거다. 나는 그 풍토지리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계약 파기하고 연락해라 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아버지가 무구를 챙기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비 아버님 계신 데로 가자고. 왜요? 그랬더니 일단 가자고. 아버님 모시고 돌비랑 갔어요. 가더니 아버지가 도착하시자마자 돌비 아버님 산소 앞에서 눈을 감으시고 방울을 흔드시는데 그 어린아이 3명이 딱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따라가자. 좋은 곳으로 보내줄 테니까 여기 묶여있지 말고 아저씨 따라가자.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린애들이 아버지 몸으로 딱 스며들듯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희한테 빨리 집으로 가자고 재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부랴부랴 집으로 갔는데 마당 앞에 불이 피워져 있고 그 전에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그 어린애들 옷이랑 신발이랑 새 거 좀 사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거를 딱 마당 앞에 불 피워놓고 그 앞에 옷하고 신발도 놓여져 있고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방울 흔드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오만해서 불러내신 거죠. 그러고는 그 옷이랑 신발을 하나씩 불에 태워주시면서 어린아이는 올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연휴 끝나고 13일날 월요일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도 같이 인부들 불러서 이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참여해 주시고 돌배 아버님 원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모시고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 제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 산소탈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버지가 돌배 어머님을 부르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고인분이 돌아가시고 악재가 겹칠 때 보통 사람들은 이 고인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게 원래 고인분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악재가 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겹쳐서 악재가 올 수도 있다고 앞으로 이렇게 이장 잘 시켜드리고 제도 올려드렸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건
돌아가신 돌비 아버님, 고인분 탓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나가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일이 어찌 보면 돌비 어머님이 지레 걱정하셔갖고 무당분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추석 연휴 때 하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이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이게 거의 일주일 동안 완전 나는 처갓집에 놀러 갔는데 완전 저 진짜 그러고 나서 제가 몸살이 걸렸어요. 네, 네. 일이 다 끝나고 아이고. 출근했어야 되는데 출근도 못하고 이게 긴장이 풀리니까요. 이게 몸이 사람이 녹초가 되듯이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몸이 막 퍼져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는 연휴도 길고 길었지만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뭔가 추석이 되게 또 기분 좋고 이랬어야 되는데 추석의 악몽이네. 그러게요. 갑자기 처제가 내려온 것도 그렇고 약간 뭔가 이상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희 조카들 쌍둥이들한테 아무 일 없을 거고 이렇게 잘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전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른 거 다 제껴 두시고 몸 관리, 건강 관리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돌빈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열무아빠님의 이야기가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돌비 열무아빠 검색하시면 또 스펙타클한 이야기들 많이 업로드 되어 있거든요.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고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주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으면서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고감님. 네. 자, 고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옴니버스 네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얘기는 그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를 정리를 해서 이사 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큰 지역을 이제 강원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도강이 좀 나왔네. 특정이 가능한 곳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죠!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뭘 보고 뭐가 막 나타나고 무당 지인이나 누구나 하나쯤 계시다는 아는 스님에 의한 사이다 결말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요. 그냥 이런 느낌이랑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경험을 해왔는지를 약간 말을 하면서 그 좀 괴랄한 느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는 동안 동네 친구의 루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불쾌한 집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저희가 4인 가족이고 4명이 조금씩 영적인 쪽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좀 감이 좋으시고 아빠가 좀 뭔가를 잘 보고 느끼시고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엄마가 이제 기가 제일 약하셔서 가위도 많이 눌리시고 촉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동생이 가족 중에서 영가를 가장 잘 보는 친구예요. 자주 보거나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액티브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끔 가다가 예지몽을 한두 번 꾸거나 아니면은 손에 꼽히게 적긴 하지만 뭔가를 보거나 하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창 엄마께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때라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예. 이게 주택가가 몇 개가 없어서 한창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동네가 하나 걸린 거예요. 오. 그래서 그쪽을 골라서 매물을 몇 가지 추렸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채를 추렸는데 길게 있는 주택가에 위아래로 이렇게 매물이 하나씩 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물주이신 아빠가 집 2채를 둘 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극혐. 그래서 아빠 말씀으로는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시길 그 집이 처음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되게 죽어있는 것 같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저기서 숨도 쉬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는 둘 다 보시더니 이 집은 아니야 하시면서 그 집 말고 한 집을 고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하시다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집을 좀 보러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딱 잡아서 집을 가봤는데 부모님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집을 먼저 가셨어요. 가시고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왔는데 보통 집 보면은 수도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분이 안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집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윗집을 보러 가는 길에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다면서 저거 무조건 아니라고. 저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또 저 집도 싫고 저 윗집도 싫다 이렇게 궁시렁거리시면서 윗집을 보러 간 거예요. 위에 있던 집은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예쁘장했어요. 예쁘장하고 평수도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엄마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저희도 다 너무 이쁘다 무슨 정원도 있고 하네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집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지금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태인데 원래는 이 이야기를 말을 하고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말을 하면 좀 더 연가가 붙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하다가 돌비 라디오 제가 동생이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집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 얘기도 한번 귀족님들이랑 한번 나눠보자 해서 오늘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컨텐츠니까요. 예. 오늘 일단 이 집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아날로그 숫자 0 아시나요? 그 0처럼 주택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두리에 약간 언덕, 뒷산 같은 그런 지형들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주택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집 안까지 잘 안 들어가요. 집 구조 자체도 해를 받는 방향이 딱 2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내부가 좀 어두웠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느끼지만 사람이 잘 살려면 빛이 잘 드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오면 참 그렇게 포근한 인상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의 특징이 있었고요. 이 집은 특히 안방하고 2층 베란다에만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약간 햇살이 비춰지듯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다용도실 쪽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고요. 다용도실 끝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좀 조그만 철문인데 이게 밖이랑 연결이 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항상 잠궈두고 저희가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열쇠도 아예 그냥 잃어버려서 없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어요. 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가지고 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제가 동생 케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 뭘 해먹어야겠다. 약간 좀 슬슬 뭘 먹자 해서 같이 피자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예. 애들끼리 집을 안 태워 먹고 할 수 있는 가장 참신한 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둘 다 신나게 만들고 토핑 더 뿌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집이 진짜 되게 조용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쾅쾅쾅쾅 톡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택 정문이 엄청 큰 철문이어서 그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일단 만들어볼까? 하면서 둘 다 이 악물고 빨리 만들자 이러는데 또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바람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러면은 저기 중간문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그 철문이 있기 전에 중간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열어보고 한번 보자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그때 철문 쪽 다용도실 위쪽 창문에 테이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진짜 부는지 안 부는지 저걸로 확인을 해보자 하고 그 테이프를 보고 있었는데 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덕덕덕덕덕덕덕 쾅쾅쾅쾅 하는데 테이프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에서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이건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강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데 철문에서 소리가 난다. 한 번만 확인을 해줘라. 저희가 주택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 CCTV를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CCTV를 봐봐라. 그쪽 쪽문 CCTV를 봐봐. 거기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랬는데 엄마가 일단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또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났다고. 소리 지금 났다고. 봐달라고 이랬는데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아무도 없다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방금 분명히 들었다. 동생도 들었고 그러면 딱 10분만 더 들어봐 달라. 이거 10분 동안 만약에 소리 안 나면 진짜 바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엄마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 한번 들어볼게 했는데 한 5분 조금 넘었을 때 다각다각다각다각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거 계속 발칵 소리 난다. 이거 한 번만 봐줘. 했는데 엄마가 아니 무슨 소리가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아. 하고 그냥 전화를 달칵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5분 얼어있다가 그 소리가 다시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8번이 났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밖으로 도망쳐서 놀이터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도 한 2번인가 더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같이 들으셨어요. 그때도 무슨 강도다 뭐다 하면서 막 CCTV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소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전 집에서부터 가져온 거라서 몇 년 쓰기도 했고 뭐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그 소파 위에 그림이 문제 같았거든요. 그림이 약간 좀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이고 검은색, 누런색, 아이보리색 이런 색 위주로 돼 있고 낮은 건물들이랑 검은 사람 형체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뭔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너무 싫었거든요. 아빠도 엄청 싫어하셨는데 유독 엄마가 그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마트에서 급하게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소파나 주변 바닥에서 자게 되면 어김없이 꿈을 꾸는데 이게 매번 똑같아요. 오. 그 약간 하얀색 동그란 플랫폼 위에 예. 그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쓰는 구속 침대 같은 거에 제가 구속이 되어 있고 좀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 꿈이 항상 3인칭이다 보니까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눈을 떠서 쳐다보면 주변에 막 검은색 물이 넘실넘실 하고 있어서 아 이거는 다음엔 죽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침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그 침대가 물에 들어가고 제가 그러면서 깨요. 그런 식으로 좀 덜컹 하면서 심장이 덜컹하는 그 느낌도 너무 싫고 오. 무엇보다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손발이 너무 수족냉증처럼 다 얼어버리고 추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웬만해서는 그 소파에서 안 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꿈꾸는 게 단데 진짜 문제는 엄마랑 동생이에요. 동생도 거기서 자다가 한 번 되게 이상한 가위를 눌린 거예요. 예. 동생이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예쁘게 쓰다듬어주고 있길래 아 엄마구나. 엄마가 왔다 하고 기분 좋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손이 내려와서 뭘 콱 하고 졸랐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기 목은 막 계속 쓰러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동생도 나중에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싫어했대요. 제가 실제로도 소파에 동생이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엄마도 원래 가위를 잘 눌리시는 분인데 소파에서 잘 때는 거의 항상 눌리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엄마가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뜨문하게 보이더래요. 자세히는 아니고. 그래서 아 가위구나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점 선명하게 그 사람이 보이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완전 길게 늘어뜨리고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쳐다보면서 엄마 머리를 이렇게 천천히 쓰다듬더래요. 무서우니까 그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가위에서 깨지도 못하고 이거는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시는데 동생이 와서 엄마 왜 이렇게 식은땀 흘려? 이러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똘순아 진짜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엄마 못 깨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후로 소파에서 가위를 몇 번 더 눌리시고 피곤해도 아무도 소파에서 안 자요. 아빠를 제외하고는 저희 셋은 한 번도 소파에서 다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그림이 되게 섬찟하고 아빠도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가족들이 다 아니야 이건 내가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건 보양을 하면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날까지 그 그림도 거기 걸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사 온 분들도 그 그림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게 제 동생 방인데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아늑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긴 하네. 딱 그 정도.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뭔가 방이 참 제 방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불쾌하고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니까 동생이랑 서로 방에서 같이 자고 이랬었어요. 한 번은 동생 방에서 같이 자는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왜? 뭐지? 작은 소리인데 뭔지 식별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이게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칼 가는 소리 같더라고요. 칼 이렇게 숫돌이 슥 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동생 방 바로 밑이 주방이라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저녁 9시, 10시에 칼을 가나요? 이미 밥을 다 먹고 잘 올라왔는데. 무섭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면은 정말 사고잖아요. 안전한지 봐야 되니까 침대에서 팍 뛰쳐나와서 근처에 있던 청소 비누대 하나를 들고 일단 침대 밑을 막 쑤셨어요. 막 쑤시고 충분히 쑤시고 나서 휴대폰 그 후레쉬를 켜고 밑에를 봤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막 뭐하냐 완전 뻘짓하네 이러면서 웃다가 잤는데 그 소리도 거기서 한 2-3번을 더 들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밤에 나왔어요. 화장실이 제 방하고 동생 방 사이에 있어서 화장실 갈 때 동생 방이 보여요. 그날 나와서 화장실 불을 딱 켰는데 동생 방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공간 사이로 약간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m 밖에서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이거는 성인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인상착의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땐 저는 귀신보다 약간 사람이 더 무서웠던 시절이라 이게 또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막 계단 밑으로 뛰어가지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거의 2시쯤이었는데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보통 10시에 다 자는데 왜 2시에 일어나 있지? 그래서 저도 놀래서 뭐야 왜 일어나 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와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셋이서 자다가 동시에 같은 꿈을 다 꾼 거예요. 다용도실 쪽에서 끼익끼익 하는 그런 쇳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뭔가 검은 게 막 나와가지고 둥둥 떠다녀서 그거를 뭐지? 하고 그냥 그때는 무섭지도 않고 보고 있으셨대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방 쪽으로 훅 하면서 천천히 날아오는 걸 보고 올라서 깼는데 같이 자던 가족들이 갑자기 동시에 다 일어나니까 서로 너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넷이서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또 이제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하고 우리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하면서 또 넷이서 같이 잤어요. 또 다른 게 그 방에서 엄청 많은데 최근에 동생이랑 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서로 엄청 소름 끼쳐 했던 이거든요. 그때 어리니까 저녁에 부모님 몰래 올폰, 휴대폰으로 게임을 같이 하다가 자고 이랬었어요. 동생이 되게 어리니까 잠이 오는 거를 잘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나 먼저 잔다 하고 잠들 때가 많았는데 저는 또 게임이 재밌고 하니까 좀 더 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가끔은 동생이 잔다고 돌아누웠다가도 언니 자? 언니 이러거나 아니면 나 잠 안 오는데 좀 더 할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게임하면서 귀찮으니까 아니 앉아 너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너 맘대로 해 이랬는데 그러면 또 조용히 있다가 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목마르다고 자기 1층 주방 내려가서 물 마시고 싶대요.
근데 얘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얘가 화장실도 혼자 갔다가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방으로 돌아오면 막 울면서 뛰쳐나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내려가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해서 너 혼자 갈 수 있어? 너 겁 되게 많잖아. 언니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자기 빨리 마시고 올 거라서 상관없대요. 괜찮대요. 안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계단에 무조건 불을 켰어요. 이 집이 워낙 껌껌하다 보니까 밤에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항상 켜야 되는데 내려갈 때 불 켜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나무 계단이다 보니까 그냥 이 소리만 계속 들리고 그렇게 혼자 어두운 데를 내려가서 달그락 하더니 물 마시고 또 깨 하면서 또 계단 밟고 올라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불 안 켰어? 이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안 켰어.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너만 먼저 자고 내가 막 게임하고 있었던 거 생각나냐? 이랬더니 얼굴이 싹 굳더니 야, 난 너 어렸을 때부터 언니라고 잘 안 불렀어. 뭔 소리야? 내가 잔다고 해놓고 너를 왜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폰하고 있는데 너가 막 불러서 자냐고 물어봤잖아. 너 가끔은 나 폰하는 거 보면서 얘기도 했어. 기억 안 나? 이랬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야, 그 어두운 데서 폰하고 있으면 폰에서 불빛 나오는데 당연히 안 자고 있는 거 보이겠지. 근데 내가 굳이 너를 쳐다보면서 왜 안 자냐고 물어봐? 누구랑 얘기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차가 좀 나도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별명이나 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무서우니까 끝까지 우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겼는데도 동생이 야, 나는 한 번도 너한테 그때 밤에 일어나서 너한테 말 걸거나 언니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10년 동안 누구랑 얘기를 한 걸까요? 뭐야,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사소한 일들이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약과였고 예. 뭔가 정말 많았어요. 사소한 일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꿈이에요. 아까도 3명이서 같은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제가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꿨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동생 방에서 자기만 하면 이 꿈을 계속 꿨는데 꿈이 항상 2층에서 시작을 해요. 2층 거실이나 동생 방 입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부모님이 안 좋게 되셨다. 이거는 누가 침입을 했다, 집에. 그래서 동생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동시에 누가 쿵쿵쿵쿵 하면서 계단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검은 형체가 2층 베란다 입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동생 방으로 뛰어가고 문 잠그고 그다음에 동생을 데려가지고 탈출 경로가 항상 똑같은데 그 동생 방의 밖으로 이어지는 큰 통창이 있어요. 예. 거기를 열고 맞은편 건물 통로에 비마금용으로 이렇게 파란 플라스틱 같이 해서 해놓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 위로 뛰어내려서 그거 타고 바닥으로 가서 뛰어가다가 깨거든요. 디테일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이게 항상 탈출 경로도 똑같고 같이 동생이랑 있는 것도 똑같고 항상 그렇게 검은 형체가 따라오는 것도 똑같고 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동생한테 그래서 거기서 막 누가 계단으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하는데 갑자기 제 말을 딱 끊더니 내 방으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동생이 그리고 막 통창으로 탈출했지. 거기 파란 지붕 위로 떨어지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 꿈 얘기 한 적 있어? 제가 기억할 때는 없었거든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 꿈 계속 꿨어. 와. 나도 매번 내 방에서 누가 막 쫓아와서 문 잠그고 거기로 탈출해서 도로로 뛰어가다가 깬다고. 가끔은 검은 차가 막 쫓아오고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나도 항상 그 꿈을 꿨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디테일을 맞춰보니까 좀 같은 거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는 항상 자기 방에서 시작을 한대요. 누가 막 쫓아오니까 문을 항상 잠그는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생 꿈엔 제가 없대요. 뭐 제가 해를 당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 탈출하는 것만 신경 쓸 때도 있는데 어쨌든 동생 꿈에서는 혼자래요. 대신 둘 다 탈출 경로가 똑같고 그리고 그 주택가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서 끝나고 항상 거기서 하면서 딱 깬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속 식물이 죽어나가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마다 다 인연을 못 버티고 죽고 아이고. 뭐 아빠가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아빠가 되게 약간 마초맨이시거든요. 남성미 뿜뿜 이러신 분인데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시고 막 바닥에 주저앉으시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나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산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6년을 사셨어요. 혼자 가신 지금도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왜 혼자서 6년을 사셨어요. 예. 지금도 말씀을 하시기를 아빠가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은 자기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아빠가 그 집 길을 누르고 계셔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년을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와,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생이 뭘 많이 봤는데 계단에서 혼자 이제 어두운 데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 하얀색 얼굴이 막 튀어나온 걸 보고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경기 일으키면서 막 나오고 저희가 다 기억하거든요. 혼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는 걸.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뭔가 약간 그 볼땡 못땡 선생님 같은 그런 하얀 얼굴이 확 밀고 나와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거실에서도 네, 거실에서도 겨울에 추우니까 다 같이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때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을 지피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바닥에서 따숩게 자고 막 그랬었어요. 가을이라 좀 일찍부터 나와서 자기 시작을 했었고 저도 그날이 언젠지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 막 치고 이랬던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누워있고 동생도 자려고 딱 누워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약간 좀 이거 가위 눌리겠다 하는 그런 느낌? 무시하고 눈 감고 자려고 누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귓가에 약간 하면서 그 입으로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예. 누가 꼭 귀에다 대고 귓속말하듯이 입으로 숨 쉬는 것 같더래요.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소리가 분명한데 그 사람이면 따뜻한 입김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예. 너무 무섭고 눈 뜨면 안 될 거 하니까 잠고 자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속눈썹까지 파르르 하고 떨리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바람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귀족님들이 궁금하시겠죠.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겠냐. 경기종기 모여서 자면 다른 사람 입김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 하 소리 들린 게 벽이에요. 그 동생이 가장 벽 쪽에 붙어서 자서 벽 쪽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벽이 계단에서 그 하얀 얼굴을 봤다는 그 벽이에요. 와. 그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그 동네에서도 되게 이상한 일을 많이 겪고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몇 사람이었으면 입냄새가 네. 나야 돼, 입냄새가. 그쵸,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게 좀 사람의 스멜이 나야 되는데 예. 입김 오고 바람 오고 그냥 소리만 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겠죠. 저는 몰랐겠지만. 근데 이런 아니 어떻게 일들이- 여기서 10년을 네. 사셨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족도 참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합리화를 한 거죠. 이건 너가 기가 약해서 그래. 이건 내가 헛것을 봤어. 이러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계속 그 동네나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가 너무 좀 착잡하고 하니까 뭐 좀 그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친해지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히 또 그 동네에서도 일이 있었거든요.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뭔가 영적인 걸 제 눈으로 본 게 거의 한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집을 올라오는 오르막길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 덩그러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촌 언니랑 동생이랑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냉장고에 들어갔다 해야 되나? 찜질방 아이스방? 예. 그런 느낌처럼 손발이 막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목 뒤로 갑자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막 나면서 왠지 보고 싶어서 가로등 위쪽을 이렇게 흘끗 봤는데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 여자가 가로등 위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가로등이 보통 사람 2명 이상의 높이잖아요.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긴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저거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다? 이거 정상은 아니다 해서 괜히 티는 내면 안 될 것 같고 나 배고프다. 나 끙아 마렵다. 이러면서 나 진짜 지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네요. 그냥 뭐 사는 게 힘드네요. 막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 둘씩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이 동네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본 놀이터 위쪽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놀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둥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언덕도 막 엄청 가파른 게 아니라서 애기들도 충분히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언덕에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우니까 뻔한 대낮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봤는데 봉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랗게 진짜 묘가 한 3개가 이렇게 뚝뚝뚝 있더라고요. 예. 왜 거기다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무서웠었고 그 동네 전체적으로도 그 주택가 곳곳에 산이 있잖아요. 네. 그 산 곳곳에 20개가 넘게 이렇게 묘가 있는 공동묘지 터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살던 주인 아주머님도 여기 사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좀 쉬쉬했지만 계속 몸이 아프셔가지고 구급차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자리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네. 근데 이게 원인 불명이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걸리신 건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이야기 해주신 똘순 아주머님께 그분 어디가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 아끼던 동생인데 그냥 아팠어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집에 들어가시고 그랬대요. 예. 이제 몇 년 지나고 또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나서 그 아주머님께 집주인 아주머니 소식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그 동생이 막 되게 아프고 병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네 집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 예. 우리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사시겠거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쉬쉬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가 집 구할 당시에 이 집 안 돼. 막 속 너무 안 좋아 했던 그 집 기억나시나요? 그 집도 초반에는 동네 전체적으로 쉬쉬했는데 결국에 또 동네 아저씨께서 친해지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집에서 강도 사람을 해하는 사건 이게 나가지고 아이고, 예.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꽤 많이 해를 당하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집을 싹 청소한 다음에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거 싸하다. 그래서 그제야 바로 집 정리해서 내놓으시고 저희는 6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네네. 드려야 되는 게 네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아, 그쵸. 근데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게 그래요? 좀 웃긴데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 사실 다행이다. 저희가 이 집에서 기도 많이 눌리는 것 같았고 뭘 많이 봤고 예. 약간 좀 소파 쪽에도 기운이 이상했다. 근데 또 괜찮으시면 냉장고랑 소파랑 다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들어오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쿨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희 너무 좋죠. 그럼 계약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저는 경고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선택은 본인이 하셨고 쿨하게 그냥 긍정의 마인드로 네, 저희는 눌러버릴 수도 있는 숨기고, 분이긴 하겠다. 네,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희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괜찮다고 냉장고 소파 오케이 콜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도 뭐 그 집이랑 뭔가가 남아있는 건지 자꾸 뭐를 보고 하는 게 최근에 또 좀 있어가지고 물건은 그대로 갔을 네.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쇼파고 전부 다 샀어요. 사람이 갔잖아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붙어온 건가요? 아니죠. 그건 누군지 모르죠. 방송 끝나고 소금을 뿌리러 가야 되겠군요. 아니 일단은 봐봐요. 우리 귀족님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네네.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렇게 고지했으면 누가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 돈이 제일 무섭죠. 그냥 싸면 되는 거야. 무슨 귀신은 귀신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대부분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뭐 예쁜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맞습니다. 돈이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야 일단 곶감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이고. 야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계시네 이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 예. 나 말 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입이시긴 하죠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어, 아니지만 그래요?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상이 잘 돼요. 왜냐면 이야기에서 상상이 잘 되면 저희가 사파 표현이 잘 나와요. 네. 왜냐면 자세하게 제가 묘사를 해주시니까. 근데 아까 약간 도움이 되었군요. 머리 긴 귀신 있잖아요. 전봇대만큼 길이 귀신. 네, 끔찍하죠. 딱 그거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게 그 귀신은요 계속 기다려요 하염없이. 근데 그 가로등 아래 지나가면서 그 머리카락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누가 봤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네. 최근에 술을 먹고 저도 모르게 그 집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예.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로등이 이유 없이 계속 꺼진대요. 그냥 전기공사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계속 꺼지고 이래서 그냥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가로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곶감님께서 오늘 푸신 이야기는 전체 다 푸신 게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번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버님 이야기도 많을 거잖아요. 아직 안 네, 하셨는데.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도 또 많이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곶감님의 이야기 경청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 집은요, 여러분들, 나만 겪었으면 그냥 나한테 무서운 집으로 기억이 되고 끝날 텐데, 야, 가족 모두가 동시에 이런 일을 겪으면 그건 부정을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쾌한 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야기 자체가 불쾌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이사 가셨던 그분은 아무 일 없이 그 터를 누르고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